어제 저거 이재매입세 공제신고서 마지막 이야기할 때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고, 왜냐면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된 걸 하니까 당연히 과세 사업자일 수밖에 없죠. 아니면 지금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무조건 누구나에게 재화의 공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출 가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판매한 매출 금액의 10%를 세액으로,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세무서에 이 매출 세액을 가져다 주는 성실한 납세 의무자라는 거예요. 우리 과세 사업자는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든 과세 사업자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걸 받아서 주면, 부담하면 안 될 사업자면 자기가 알아서 이 돈을 다시 찾아갈 거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 사업자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세 사업자인데 이 과세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화의 공급을 받고 매입 가격을 주게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산 이 원재료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이라는 게 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이라는 건 우리 원재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원재료가 이거인 경우에 얘네들은 면세품이라는 거죠. 그럼 원세품을 면재료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매입세액을 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말라고 세법 법전에 명시한 물건들을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공급하는 자는 면세품만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농어민이 우리한테 이걸 공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게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 이 사업자를 위한 것처럼 한번 접근을 해보면 지금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라고 해줄 건데, 그럼 무작정 전부 다 있다라고 해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세 사업자가 면세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을 가지고 과세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을 때, 그럼 이거 산 거에 대한 입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한테 받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꼭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 등의 적격 증빙을 꼭 수치를 해야 돼요. 이걸 수치하지 않으면 그냥 샀다고 말하고 돈만 주고 받은 걸 가지고는 우리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 그게 아니죠. 자, 그리고 농어민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 농어민은 우리한테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걸 발행해 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최종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는 농어민한테 더 저렴하게 사와서 공급하는 게 더 싸게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데, 이 농어민은 증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어민에게는 무증빙이라도 돼요. 부가세법에서 무증빙인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송금명세서 농어민한테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거지만,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필요한 증빙은 아니니까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증빙이란 표현을 부가가치세법은 영수증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영수증이란 표현은 무증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세 사업자의 형태가 제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어제 말했던 그 우리 통조림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음식점도 지금 이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봤을 때 음식점은 대한민국은 한두 다리만 걸치면 시골에 농사 짓는 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 농민한테 매입한 걸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는 제조업만 돼요. 자, 지금 제가 단고장 표시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음식점은 농민 매입분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선 법 문제 하나요. 법인 음식업, 혹은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간주한다,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농민한테 매입분이 있으면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만 원재료로 해야 되지 우리 회계상에 취득시 부대 비용들도 원재료라고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것만. 그래서 제가 지금 당고장 표시한 게 실기에서 포인트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서식을 작성하는 거는 그냥 칸 채우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입력할 거 입력하지 않을 걸 구분할 거예요. 그럼 구분할 때에 이제 얘네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입력하면 안 될 거 입력하면 감점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없는 매입세 이걸 있다라고 해줄 건데 그냥 무작정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업종마다의 공제율이 있어요. 의제 매입세의 공제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공제율을 제가 또 당구장 표시했네요. 외워야 돼요. 이거. 그래서 외우기 위해서 제가 정한 규칙이 먼저 제조업과 음식점으로 나눴어요. 자, 그럼 우리 제조업하고 음식점하고 봤을 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제조업이 더 크죠. 음식점보다는. 그럼 제조업이 규모가 더 큰데 이 제조업도 법인 일반 법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겠죠. 그리고 음식점도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적은 순서를 보면 위쪽이 좀 규모가 큰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들이 이제 규모가 큰 거죠. 동원 참치는 중소기업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펭귄 아시나요? 복숭아 넥타 그런 것은 규모가 작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중소기업인 거예요. 옛날엔 사조도 큰 회사인데 요즘 사조도 중소기업이죠. 사조 로아이 참치 요즘 안 팔잖아. 옛날에는 두 개 양대산맥이었는데. 그럼 규모가 큰 건 일반 법인, 그다음 중소기업. 음식점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식당이냐, 아니면 뭐 놀부 부대찌개 같은 프랜차이즈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지금 위쪽을 제가 높이 잡은 게 2의 배수로 해서 공제율이 제조업 일반 법인은 102분의 2, 중소기업은 104분의 4, 얘는 106분의 6, 얘는 108분의 8을 공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2의 배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좀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순서대로 적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자주 나오는 애가 얘 둘이에요. 그럼 얘 둘이의 공제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4분의 4다, 106분의 6이다. 우리는 본 문제에 한해서라는 말을 많이 보게 돼요. 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이번엔 우리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음식점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미래 세무조금 보면 본 문제 한해서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해서 법인으로 일반 법인으로도 막 넘어가고 그렇게 해요. 그럼 이 공제만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매입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원재료를 104만 원치를 산 거예요. 면세품을 샀으니까 104만 원 주면 끝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4분의 4만큼이면
104만 원 중에 이 4만 원은 너 돌려줄게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104만 원치 샀는데 4만 원 돌려주면 나는 100만 원에 산 효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공제율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걸 매입한 거에 대한 이 공제율을 이걸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입한 그럼 이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식당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얼마만큼 샀다 증빙을 하면서 계산서 끊어줘 이런 이야기를 그 업자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당히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 거야. 식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재료로 이거 산 게 매출액 대비 80%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백종원 아저씨가 골목식당에서도 하는 말이 30%에서 안 좋은 게 40% 원가 비율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미가공 농수산 추산 인상품을 산 게 매출액 대비 80%니까 뭐 기부천사들만 세상에 깔린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월세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어요. 15년인가 16년도쯤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14년도쯤에 했구나. 그때 전수조사를 했더니 원가가 평균 30%인 거예요. 국가 조사를 했는데 30%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네가 무작정 이걸 너무 심하게 하는데 제재할 수 없으니까 매출액 대비 매입률을 인정 비율을 두고 있어요. 인정 비율을. 그래서 매출액 대비 매입 인정 비율을 두는 게 법인 사업자는 30%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은 40% 했더니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너무 울어가지고 5%씩 올려줬어요. 그런데 그다음 이제 선거들이 막 나온 거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얘네들이 선거처럼 올려줘가지고 지금 막 50%, 40%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 있는데 이건 한시적이다라고 걸어놓고 있으면서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한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샀다고 한 이 금액에 쓸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너 매출액 대비 얼마를 잡겠다라고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한도 계산은 언제 하냐면 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한도 계산은 자 모든 서식은 뒤쪽에도 할 서식은 한도 계산은 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에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 안 하고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권 문제가 나오면 한도 계산하는 거에 정보를 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확정 신고 때는 이제 과세 기간꼴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과세 기간꼴로 한도를 계산해서 예정 때 공제받은 걸 뺀 나머지를 확정 신고 때 공제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우리 계산 항상 그런 식으로 할 거라 그랬죠. 과세 기간 걸 하고 예정 때 했던 거 뺀 나머지를 확정돼 줄 거다. 그래서 얘도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한도 계산은 과세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확정 신고 때 할 거라는 거죠. 확정 신고 때. 그래서 확정 신고 때 이 한도 계산을 해야 돼서 확정 신고 때 문제가 나오면 매출액을 입력하게 돼요. 매출액을 입력하는 이유가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입력하는 이유가 과세기간 매출액 대비 몇 %까지 너 매입액이라고 말하는 얘네들을 인정해 줄게 금액이 컴퓨터가 산출해 줄 거예요. 그럼 산출을 컴퓨터가 할 거니까 제가 당문자 표시 안 한 건 써주는 이유를 알고 예정 때는 할 필요가 없고 확정 때 이걸 알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세기간 거 예정 때 매출도 넣어주고 확정 때 매출도 넣어주고 예정 때 매입한 것도 넣어줄 거고 이런 식으로 매입한 거 넣어줄 거고 대상을 얘들만 그리고 확정권도 넣어주면 과세기간께 나오겠죠. 그럼 예정신고 때 이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공제받았던 걸 빼기 위해서 그 금액도 넣어줄 거예요. 당연히 시험 버전에서는 앞에 거 땡겨와지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땡겨질 거니까 그럼 넣어주면 나머지가 이번 확정신고 때에 이제 공제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가 계산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원리는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또 그 회계 처리도 하고 공제도 받고
회계 처리하고 하는 것까지 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246페이지, 247페이지 건데 다시 이제 427 혹은 428페이지로 갈게요. 회계 처리를 가지고 보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을 하면,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매입한다는 것,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한다는 것, 부가가치 신고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지금 없는 매입세액 부가가치 신고서에 넣어줄 거잖아.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써야 되겠죠. 이제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쓰는 거 제가 몇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이때 우리가 면세 사업자한테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 유형을 53번 매입 면세라고 할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면세 사업자한테 결제했으면 58번 카드 면세라고 할 거고, 또 현금 영수증으로 받았으면 62번 현금 면세라고 할 거고,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고 중소제조업이라고 하면서 시험에 나와서 농업인한테 매입했대. 증빙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가세 신고를 지금 공제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럼 증빙 없는데 부가세 없는데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 있다. 그래서 농업인은 60번 명건을 선택해 줄 거예요. 60번 명건. 자,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농업인 이렇게 개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과세 이용은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 써서, 그럼 분계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그리고 우리 중소제조업이라고 보기에 104만 원으로 쓸게요. 그리고 대변에 돈을 104만 원을 지불했다고 볼게요. 자, 근데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얘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이라고 사인을 보내주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왜냐면 그거 아니면 우리가 원재료로 하는 건 수없이 많이 살 건데, 우리 통조림 만드는데도 통조림 캔이든 거기 밖에 붙이는 테이프든 뭐든 전부 다 원재료잖아요. 통조림 제품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그럼 미가공 농수산 수산 인산품만 산 걸 매번 들어오는 걸 따로 정리하는 것, 좀 우리한테 쓸데없는 노동이겠죠. 그래서 사올 때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사인을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이 금액만 넣어줄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면 원재료를 우리가 구입했을 때 차변에서 여기에 조교 6번을 걸어주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분이라고 뜰 거예요. 조교가 6번을 쓰면. 자, 그럼 조교 6번을 쓰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중소제조업이면 공제율이 104분의 4일 거니까, 자, 이거 한 개만 있다고 보면 104만 원에 104분의 4라서
4만 원을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죠?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강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 얘는 자산이니까 늘어나면 차변에 줄어들면 대변에 쓸 거잖아요. 지금 이만큼 부가세 대급금 처리한 적이 없는데 지금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부가신고에서.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신고서에서 늘어날 거예요. 번거로움이 나가. 그럼 이 4만 원만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을. 그래야 일치할 거잖아. 제가 항상 일치시켜야 하는데 했죠. 그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104만 원치 샀는데 4만 원 돌려준다는 이야기죠. 개념이죠. 그럼 원재료 1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만 원만큼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줄일 거예요.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줄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재고자산 원재료가 대변에 왔네. 대변에 재고자산이 오면 컴퓨터는 그렇죠. 바보라서 매출원가로 넣으려고 그러는데 매출원가 아니잖아. 지금 샀던 거 줄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얘는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을 써줘야 돼요. 이건 사올 때 쓰는 거고 얘는 지금 재고자산 대변에 왔을 때 우리 저격 8번인 거죠. 얘 판 거 아니야? 그 표현이 이건 거고 얘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넣어. 그래서 제가 저기다 육자 적어놓은 거예요. 의자에 보면 육자 적혀 있죠. 그래서 얘 살 때 6번 그러면은 자동으로 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매입 매출 전표를 보면 매입 매출 전표를 보면 그 매입 매출 전표 우리 프로그램에서 위에 그 과세 뭐 의제료 매입 뭐 이런 탭이 있는 거 본 적 있죠? K랩에서. 그죠? 그 탭 무슨 기능인지 궁금하지 않던가요? 아, 그럼 저만 궁금하죠, 그런 거. 자, 거기에 보면 자, 이런 탭이 있어요. 의제료 매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탭이. 그럼 이 의제료 매입 탭을 쓰게 되면 자, 똑같이 매입 매출 전표니까 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지금 우리 컴퓨터에 그림이 안 맞아서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겠다. 탭 위치는 위에 있는 건데 의제료 매입 탭 얘는 뭐 똑같이 과세 유형을 매입 매출 전표니까 53번, 58번, 62번, 60번으로 하죠. 근데 얘는 입력할 때부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다 공제율 104분의 4다라고 입력을 해줄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 쓰면서 입력을 해버리면 계산서 받았다, 면세카드다, 면세현금 영수증이다, 농음인이다라고 사인을 하고 분개하는데 이렇게 쓰면 이때 내가 지금 104만 원치를 샀다고 쓰면 컴퓨터는 분개를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4만 원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분개를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을 어떻게 줬는지만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도 당연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방역 6번을 걸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자, 이게 지금 잠시 실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실기할 건데 처음에 제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전산 세무 1급에 나왔었는데 이거 쓴 걸로 나온 거예요. 제가 욕 엄청 많이 했어요. 왜 욕 많이 했냐면 대한민국에 이 기능이 있는 게 이 프로그램밖에 없거든. 그럼 시험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심지어는 이렇게 해버리면 단점이 뭐냐면 한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한도를 뒤집는 분기를 나중에 이거 해줘야 돼요. 다 부가세 대입금 해버리니까 한도 초과액을 찾아가지고 얘를 뒤집는 분기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수업하면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제가 떠드는 걸 느낀 건지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한도 초과로 문제 또 내버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사오는 이 금액에 한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방금 매출액 대비 한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까지만 해줄 건데 얘는 지금 한도를 체크 못하고 계속 써서 전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의제 매스의 공제신고서에서는 한도 걸려가지고 이게 다 안 되면 이걸 지금 뒤집어주는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걸 했는데 세무유급에서 걔가 딱 나오는 순간 또 나오는 순간 1년 안에 그게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약자죠. 그다음부터 근데 문제에 이 탭을 쓰라는 말도 안 적혀 있는데 이렇게 분개가 나와서 제가 망부를 한 거였어요. 여기를 쓰라고 말 안 하고 매일 매출전표 입력하라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 문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욕을 한 거였는데 야, 그렇게까지 문제를 내지 생각도 못하고 그다음부터는 문제에서 아무 말 없어도 여기 쓰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전산세무위급 시험에 나왔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는 안 적혀 있는데 회계 처리는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럴 거면 의제는 매입을 안 쓰고 그냥 써버리면은 괜히 의제 매수에 공제신고서 두는 거 보고 내가 또 손대야 되잖아요. 매매출 전표 써라 그랬지 이걸 하라고 안 했거든. 근데 분계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얘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의제 매수의 공제신고서 회계 처리는 여기서 하세요라고 수업 방식을 바꿨어요. 제가 어리잖아. 걔들이 문제 내고 답 내면 그대로 나와야 우리한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그래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건데 도전 프로그램 쓰시는 분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TAT 이급 시험도 이렇게 해요. 왜냐면 얘는 이런 기능이 없거든. 그 분개하면서 끈끈마다 넘기는 게 더 귀찮은 거잖아요. K랩 쓰는 곳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무에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물론 스마트 K랩 쓰는 곳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시험 목적으로는 우리 회사도 K를 쓴다는 생각으로 이 기능을 지금 이제 좀 처음에 홍보한다고 욕했는데 뭐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전산세무회계가 원하는 답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명히 갈리는 게 TAT 2급도 인지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하는 것도 지금 나빠는 이걸로 분계도 가르치고 이걸로는 이 시험은 이걸로 하세요. 여기는 탭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전산세무회계는 이걸로 하세요라고 양쪽 다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조금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린 약자예요. 우린 전산세무 2급반이니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여기서 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를 봅시다. 컴퓨터는 다 켜졌죠? 자, 컴퓨터 교재는 429페이지로 가시고 먼저 부가가치 탭으로 가셔서 여기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여기로 들어가시고 교재는 429페이지 문제 볼 건데 그 전에 메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가서 자, 조회 기간은 우리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이다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되는 거래처별로 작성을 해서 뭐 같은 거래처 여러 개면 쭉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언제 샀고 구분은 증빙이 계산서,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까지 그리고 농어민 매입분이냐를 선택해 줄 거고 자, 그냥 저는 한 개만 써볼게요. 그냥 아주 보시기만 해도 돼요. 뭐 취득일자를 2020년 뭐 4월 5일이다면 구분해서 계산서다, 신용카드 등이다, 농어민이다 이런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구마 샀으면 고구마다. 몇 개를 샀다. 그럼 매입 가격이 앞에 말했던 104만 원이라면 104만 원이다. 그럼 공제율이 있죠. 그럼 공제율이 우리가 중소제조업이면 2번 104분의 4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직접 작성을. 그래서 제가 공제율은 외우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개만이 아니고 여러 개를 했다면 그리고 자동으로 바뀌는데 안 맞으면 위쪽에 여기에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는 버튼 누르면 그냥 입력해 놓은 걸 한 방에 다 바꿀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사는 곳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게 제가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자, 저장 버튼 누르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한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인데 그럼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 따라 들어와 보면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들어와 있죠. 그런데 4만 원이 세액이 안 들어와 있죠. 여기에. 그죠? 지금 여기에는 4만 원이다까지 계산해 줬는데 왜 안 들어오냐면 지금 이 신고 기간이 확정 기간이잖아요. 확정 신고 때는 아래쪽에 지금 이 부분이 한도 계산하는 곳인데 한도 계산하는 정보를 안 주면 한도가 안 살아나서 공제되는 세액이 안 뜨게 해놨어요. 예정 신고 때는 자 지금 제가 그러면 예정 신고로 써보면 예정 신고는 어디에 하든 쓰면 여기에 제가 커서를 놓고 싶어도 커서가 안 들어가고 저장 버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쓰면 한도 계산 커서도 안 들어가고 자동으로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이라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사온 거에 대해서 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줘요. 그럼 이걸 해주는데 확정 신고 때는 지금 아래 한도 계산에 커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력을 안 해주면 얘는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도 계산은 과세기간으로 한다 했죠. 그게 원칙이니까 과세기간하는 원칙은 지금 여기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탭에서 자, 오른쪽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과세기간 거니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매출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억에 뭐 1,000만 원의 매출이 예정돼 있었고 확정 때도 1,0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총 2,000만 원이니까 매출이 2,000만 원이면 너 매입한 건 800만 원까지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800만 원까지. 매출이 2,000이면은 800이 원재료인 건 인정해 줄게. 미가공 농수산물 이산품. 과한 거 아니죠. 그럼
800만 원까지 인정해 줄게 했으니까 그럼 이제 산 거 쓰는데 자, 이 부분을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단기 매입액은 얘도 과세 기간 거라서 예정 확정 거 합쳐야 돼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불러오기 기능이 예전 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심지어 얘네들도 직접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 것만 들어와요. 이번 것만. 그래서 예전 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같이 더해줘야 돼요. 예전 신고 때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에 우리가 매입 사온게 있었으면 여기에 200만 원이다라고 200만 원하고 지금 104만 원 합쳐서 304만 원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공제 대상 세기 이 금액이죠. 근데 예정 신고 때 그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샀으면은 공제 받았을 거잖아요. 지금 이 금액은 예정 확정과 합친 거에 대한 세액이니까 과세 기간 건데 예정 때 공제 받은 거 빼고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게 뭐 예를 들어 7만 원이었으면 7만 원 빼고 나머지를 이번 확정 신고 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안에 한도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이제는 4월부터 6월이라고 하면 여기 한도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한도가 들어왔죠. 확정 신고 건데도. 그죠? 그럼 이번에 104분의 4에 4만 원이 아니고 과세 기간 걸로 해서 예정 때 받은 거 뺀 나머지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래서 자 위치도 기억하세요. 우리 직접 작성할 때도 이거 있으면 그때는 계산기 두드릴 거예요. 곱하기 4 나누기 104. 그럼 사온 거 여기 쓰고 여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의제 매입세액은 우리 일면을 봤을 때 첫 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아닌 건 전부 다 14번에 다 집어넣는 거고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 이 둘로 나누는데 세금계산서 아닌 건 전부 다 신용카드도 뭐는 다 여기에 넣는데 이 내용은 뒷면인 여기에 합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에 신용카드 아래 의제 매입세 이 칸에 이번 신고 기간의 매입액과 공제되는 세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동그라미 나에 반영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되도록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탭은 뭐냐면 자, 예외 사항인데 특이 사항인데 이런 사항으로만 보시면 자, 얘는 한도 계산을 1영년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과세기간으로 한도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1영년으로 하는데 이건 1기 하고 2기에 우리 매입 비율이 1기하고 2기를 비교했을 때 1년치의 매입 비율이 50% 이상 차이가 날 때. 근데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쪽이 25% 이하면. 한쪽이 25% 이하면 왜냐면 한쪽이 25%면 딱 25%면 한쪽이 그 75%잖아요. 차이가 50이죠. 근데 한쪽이 20이면 한쪽이 80일 거니까. 그래서 둘이 차이가 50% 이상의 차이가 날 때에 1년으로 한도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합리적인 거예요. 자, 왜냐면 자, 우리 복숭아 통조림. 복숭아 과일은 나오는 철이 있죠. 여름 때나 이때쯤 나오죠. 근데 복숭아 통조림은 1년 내에 똑같이 먹잖아요. 그럼 여름철이 꼈을 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고 근데 한도에 걸릴 거고 그다음 우리 겨울철에는 사지도 않을 거니까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가 없으니까 이건 한도 계산이 부당하겠죠. 그러면 1년치의 매출로 한도 계산해서 1년으로 하겠다는 게 이게 우리 여기에 있는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탭이에요. 1년으로 계산하는 탭. 그래서 얘는
이익이 확정 때만 얘가 진입이 되는데 이익이 확정 때에 얘를 쓰면 지금 여기로 들어본 거예요. 그럼 얘는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1기 2기로 1년치니까 1년치니까 1기 2기로 하고 그리고 1년에 1기 때 산 거, 2기 때 산 거. 그리고 1기 때 공제받은 거, 2기 예정 때 공제받은 거에서 마지막 2기 확정 때 공제해 주겠다 나오는 식으로 1년 가지고 하는 게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탭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그럼 음식점은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표현이 앞에 같은 면세농산물 등인데 제조업이 적혀 있는데 근데 얘는 우리 1년으로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뭔지 칸을 설명 드린 거고 변수가 있으면 변수 안 틀리도록 하려고 말한 거고 기본 메인은 여기에 쓸까 안 쓸까 구분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포인트는 쓸까 안 쓸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전산세무이급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여기 반영시키는 건 잘 안 시켰어요. 그냥 얘 작성하라고 나와서 직접 썼는데 어느 순간 한 번 나오더니 한두 번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두 개 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교재 예제 가지고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429페이지에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1기 확정분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먼저 여기까지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되도록 하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중소제조업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공제율 104분의 4라는 거예요. 시험 때도 이렇게 한번 틱 던져준 게 공제율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그럼 한도액 계산을 하기 위한 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예정신고분 1억, 확정신고분 2억 원으로 가정하며 예정신고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매출은 있었는데 예정신고 때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액 없으니까 공제받은 것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 내역이 있는데 사업자에게 매입한 것으로 전자세무계약서 수취한 거래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의제료 매입 탭을 쓰라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래쪽 답 그림은 의제료 매입 탭을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답 그림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자, 우리 한 번은 지금 얘는 그냥 일반 메인 매출 전표에 써서 회계 처리하는 것 전부 다를 순서대로 가보고 2단 페이지의 문제는 의제료 매입 탭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거에서는 의제료 매입 탭 쓰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냥 일반 메인 매출 전표에 써서 해볼게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여시고 자, 5월 달에 자, 전부 다 계산서 받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전부 다 되겠죠. 사업자한테 다 받았으니까 그럼 5월 2일 날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품목은 고구마고 자, 수량 쓰세요. 왜냐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여기 수량 쓴 게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그럼 600 단가는 비워놓고 208만원 거래처는 영월 농협이고 전자세금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그냥 외상이다. 자, 여기에서 이 원재료 적요에 적요 6번을 치시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이다라고 얘가 뜰 거예요.
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6번을 여기 6번 차변의 원재료에다가 자 지금 4개 전부 다 의제 매수액 공제 대상이니까 4개 전부 다 저기 6번을 거셔야 돼요. 아니면 나만 안 들어왔어 그런 이야기 하시게 돼요. 자, 다음 5월 4일 날 똑같이 지금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4월부터 6월에 자, 얘네들이 들어와 있죠. 지금 4개 썼는데 거래처 3개인 이유는 같은 거래처가 여기 있는 2개가 있는 게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내리면 이거 1개씩 있죠. 그리고 53번 메인 면세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서가 알고 그래서 제가 품명이랑 수량서라고 한 거는 여기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공제율은 틀리네요. 공제율 틀리죠? 그럼 공제율 하나씩 바꿔도 되는데 귀찮잖아. 그럼 위에 F6번 공제율 일괄 변경 누르시고 위에 F6번 공제율 일괄 변경 누르면 우리 104분의 4였죠? 그럼 숫자 4라고 치면 104분의 4라고 나오죠? 지금 위에 이거 누른 거예요. 그럼 엔터 치시면 전부 다 104분의 4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얘도 104분의 4 바뀌었고 전부 다 거래처 내려가 봐도 다 104분의 4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작성은 끝났고 근데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도 계산하기 위한 걸 입력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아래에 한도 계산할 건데 문제의 예정 신고분은 1억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왜 쓰는지 알라고 한도 계산 이야기한 거지. 2억. 자, 지금 여기 이 칸하고 이 칸은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이 있어서 공제 받았으면 쓰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없다라고 문제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는 이번 신고 기간에 산 것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번에 사온 거 합계 금액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장 누르시고 저장하셨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봅시다. 부가가치 신고서 4월부터 6월. 그럼 여기에 방금 우리 의제 매입세 매입액 적혀 있던 거 단기 합계에 들어온 거 금액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이 금액 한도 초과 안 됐으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와 있죠. 자, 여기까지 확인 되셨죠? 그럼 지금 이 금액이 여기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들어와서 늘어났잖아. 그럼 이 금액이 늘어나면 제가 장부상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얘가 늘어나는 요소면 부가세 대급금을 늘리는 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거고 얘가 공제되도록 나에 들어온 거죠.
그럼 일반 전표로 가서 일반 전표에서 6월 30일 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 금액, 대변에 원재료 저격 8번 이 금액 이렇게까지 쓰는 게 얘는 대변에 원재료 원가, 매출 원가 포함되지 말라는 타개정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왜 판서 회계 처리 좌측에서 했던 거예요. 사올 때마다 6번 걸어서 위에 거는 우리 그거 할 때 했던 거고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 할 때 했던 거고 위에 이거는 우리 아래 이 분계만 지금 이 분계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 문제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K랩 프로그램이 아닌 거라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베이직이고 옛날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서 431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자 회사는 7700번으로 7700 한미상사 문제 볼게요. 자, 본 문제 한해 당사는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하며 자, 이제 바로 체크할게요. 법인 음식점이래요. 그러면 공제율 106분의 6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음식점이면 파악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류 매입을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제 시험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이거 써라 말은 안 적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파악할 게 뭐냐면 문제 풀 때 할 때 첫 번째 볼게 사업자에게 적격 증빙 수치 유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인할 게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많이 놓치는 거 음식점업이면 농어민 매입은 안 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우리 매입세액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는 글자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부가세법은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사용 유무는 불문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수입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입도 가능해요. 우리 국산만 되는 게 아니고 수입도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우리 가스 있죠? 도시가스, 우리 가스레인지 나오는 거. 자, 가스 무슨 냄새가 나죠? 우리 살면서 가스레인지 잘못 따라서 냄새 한 번씩 맡곤 하죠? 그죠? 다들 인덕션만 써서 아무도 모르시나?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자, 우리 가스는 원래 무색무취예요. 무색무취. 그런데
가스가 무색 묻히면 우리가 실수로 켜놔도 모르고 잠들기 때문에 그럼 일어났을 때 여기가 이승일 수도 있고 저승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가스에다가 양파 섞인 냄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스 냄새라고 말하는 쾌쾌한 냄새는 양파 섞인 냄새예요. 그래서 음식점 가면 가스 새는 듯한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장님이 웃으면서 옆에 양파 창고 있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양파 섞인 냄새 그기 때문에 그런 그게 양파 섞인 냄새예요. 그럼 가스는 과세품이에요. 가스는 과세품. 그럼 가스는 과세품인데 여기에 양파 섞인 거, 양파를 원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섞일 거니까 좋은 거 쓸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썩은 중국산 써요. 그런데 이 가스들은 가스 회사들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국산 그거 가지고. 그처럼 이건 미가공 또 가스의 원재료에 양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수입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자 적혀 있으면 전부 다 사용 안 하고 남아 있다는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보면 자 이거예요. 음식점이면 106분의 6 딱 생각하면서 많이 놓치니까 그럼 농음이는 안 돼라고 해서 얘는 일단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얘를 꺼버린 이유는 음식점이라서. 우리 제조업만 농음이 몇 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놓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크하고 그냥 꺼버리라는 거예요. 혹시 아래 딱 보면 농음이 보일 거잖아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뭐 상호만 봐도 바로 알겠죠? 자, 그다음 사업자한테 사업자등록번호 있으면 다 사업자죠. 적격 증빙이 있는지 증빙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전자계산서 문제 없죠? 카드 문제 없죠? 근데 얘한테 한 개 산 거는 자, 한 개 산 거는 영수증을 받았네.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은 건 안 돼요. 제가 적격 증빙 꼭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영수증 받았어요. 얘는. 지금 농음이 안 되는 건 우리가 음식점이라서 안 된 거고 제조업만 농음이 매입분 해주니까. 그리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사업자한테 적격 증빙이 아닌 그냥 영수증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볼 게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인지인데 버섯, 양파 문제 없죠? 자, 근데 우리한테 이런 글이 적혀 있네요. 1월 30일 현재 300만 원은 미사용분 남아 있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제 매수에 공제 받아놓고선 딴짓거리 하면 얘 배타내라고 할 거예요.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는 말의 의미들이 이런 미사용분 상관없이 전부 다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막상 4개가 보였지만 우리가 입력할 건 2개밖에 없죠. 2개. 자, 얘네들도 사실 원재료 산 건 맞잖아. 원재료 산 건 맞으니까 얘네들은 부하 신고랑 상관없어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일반 전폐 쓰는 거예요. 일반 전폐 차변의 원재료라고 분개하는 거고 이 2개는. 근데 우린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대상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매입 매출 전폐는 얘 둘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부하지 신고랑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전폐에 가서 그냥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얘 현금, 얘는 보통 예금 끝인 거예요. 얘 둘이는. 개념 이해가시죠? 지금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받을 수 있는 것만 매입 매출 전폐 쓰려고 얘를 추려낸 거지 원재료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원재료는 맞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를 못 받는 거니까. 회계상으로는 원재료 산 거 맞잖아.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 얘네도 추려내고 얘 둘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먼저 1월 달로 갑시다. 1월 그냥 21일.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의제료 매입 탭을 이용해서 우측에 의제료 매입 탭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신선농사는 전자계산서고 외상으로 한 거죠. 1월 21일 날. 그럼 전자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53번 품목은 버섯 수량은 200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고 자 의제 구분 및 매입액에서 자 지금 이 칸은 우리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의제 구분에 1번 의제 매입, 2번 재활용, 3번 구리 스크랩 등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쓰는 거니까 1번. 그럼 얘가 1번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공제율은 이건 우연의 일치로 맞는 거 일반적으로 시험 때는 안 맞아요. 우연의 일치는 얘가 뭐 설정 환경 설정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공제율이 중소제조업이면 4 104번에 4니까 근데 지금은 법인 음식점이죠. 법인 음식점은 중소제조업보다는 조금 영세하다 생각해서 2 더 그래서 2개 더 그래서 106분의 6 맞는 거고 거래처 신선농상 전자계산서죠. 자, 분계는 외상이라 그랬으니까 2번 외상 눌러보시면 지금 우리가 산 거는 600만 원치 샀는데 그런데 차변의 원재료가 600만 원이 아니죠. 그죠? 그럼 지금 컴퓨터가 스스로 이 106분의 6만큼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아예 분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세 대급금을 뺀 금액만 원재료로 써버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공제되는 걸 회계 처리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장점이 발생하겠죠. 그럼 얘도 6번 이렇게 걸어주면 얘 작성이 정확하게 끝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 작성 끝났어요. 자 다음 두 번째 햇살농산한테 카드로 2월 14일 산 거. 자 2월 14일로 가서 자 카드로 산 거죠. 신한카드 그러면 58번 카드 면세고 이번엔 양파를 산 거고 수량은 500 공급가액은 300만원 의제 구분은 1번 그리고 세율은 106분의 6 거래처는 햇살농산 카드사는 신한카드 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 붙죠. 그리고 원재료의 6번 그럼 얘도 뭐 당연히 의제료 매입 탭이니까 그럼 지금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면 여기 쓰는 게 편리하긴 확실히 편리하죠. 그죠? 편리하긴 편리하니까 우리 시험에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부속서류 문제인데 얘가 나오면 여기 누르고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입력 끝났으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얘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그럼 두 개가 다 잘 들어와 있죠. 그죠? 그리고 저장하면 끝이죠. 왜 한도 계산 안 하죠? 제가 한도 계산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확정이 아니고 예정 신고라서 그런 거죠. 예정은 한도 계산 안 해도 뭐 시험 문제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부가가치 신고서 들어갈 안 했지만 안 해도
1월부터 3월 가면 들어와 있을 거거든. 우리 방금 600, 300 산 거다. 자, 이 금액도 눈으로 익히세요. 지금 600, 300 샀죠? 우리 지금 한 개 1월 21일 날 600만 원 샀고 2월 14일 날 300만 원 샀잖아. 그럼 총 900만 원을 샀죠? 근데 공제율이 106분의 6이죠? 그러면 곱하기 6 나누기 106 하면 이 금액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쓴 게 900만 원이 우리 사온 거고 이 색이 이걸 900만 원에 106분의 6 한 이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가 계산해서 넣어줬는데 저는 이걸 왜 보여줄까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할 때 나오면 이 금액만 알려주면 계산해서 이 금액 쓰라는 이야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 이 금액 알려주면 알아서 곱하기 4 104분의 4 아니면 106분의 6 곱해서 여기 색을 쓰시라고.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에서도 얘가 나올 거니까 나오면 하라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서 자동 반영단위 되는 건데 근데 부가가치 신고서 얘 작성하는 문제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은 얼마 있다 이렇게만 적혀 있을 거예요. 예. 이 신고서는 그냥 입력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동 그렇죠. 반영되게끔 하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실무죠. 시험은 그 반영된 모습을 작성하는 게 시험 테스트고. 전 시험용으로 지금 작성을 해라는 거지. 실무에서는 절대 손대면 안 되죠. 하지만 시험은 입력하라고도 나온다. 아니요. 시험은 입력하라고 나와요. 하고 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직접 작성하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그 아래 있는 7점짜리가 직접 작성 예를 전부 다 세운기한서 발행했대. 그럼 1번에 내가 금액 쓰고 세운기한서 발행하는데 고정자산이래. 여기 쓰고 불공제래. 그러면 여기 쓰고 여기도 넣고 이 직접 예를 작성해 가는 게 시험 문제 7점짜리예요. 그중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이 900만 원 있다 그러면 여기 와서 900만 원 쓰고 문제 제조업이라 쓰면 그 법인 음식점이라 그러면 방금처럼 계산해서 이거 쓰시라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이 얼마래? 정기예금 이자율이 몇이래? 그러면 계산해서 얘 쓰고 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고 작성하는 문제 나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 할 때마다 칸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명서에서 이거 했잖아. 그죠? 이것도 보증금 가지고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고 우리 며칠간 가지고 있었는지 365분의 몇 하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그 금액을 여기다 쓰면 얘가 색이 나올 거고. 계산해서 얘 집어넣는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죠. 알려줄 때도 있고 그냥 간주 임대료는 얼마다라고 알려주면 쓰면 되는데 정보를 주면 써야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위치들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소비자는 다 원미만 절사라고 하죠. 저 원미만은 절사죠. 얘도 팔 잘랐잖아. 그죠? 근데 안 잘라도 쓰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는 기본 예제는 했고, 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풀어봅시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방금 공부한 게 시험 때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지 그때 봐야 이거 봐야겠다. 아니다 느낌이 오죠. 자, 먼저 534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276번 534페이지고 회사는 276번 276번이라는 건 76회차라는 거예요. 76회차 기출문제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준비되셨죠? 3번에 1번. 예. 534. 자,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면 104분의 4라고 생각해야 되고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론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그럼 우리 제조업이기 때문에 뭐 사업자든 개인이든 농업인이면 문제 없죠. 그럼 우리 확인할 게 사업자인데 증빙이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인지 계산서 문제 없죠. 농산물이니까 얘도 문제 없고 우리 제조업이니까 개인 농업인 되고 증빙 없어도 되고 야채니까 얘 둘 다 되네요. 그리고 이번 신고 기간에 산 거니까 그럼 아래 추가 자료는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 2기 확정 과세 표준은 1억 8천. 2기 예정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자, 그럼 지금 여기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라는 게 아니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F2번 누르고 부천농산 취득은 2020년 10월 9일 계산서 받았고 농산물 100 매입 가격은 1억 2천 중소 제조업이니까 공제율은 104분의 4다. 다음 또 홍상진 취득은 2020년 11월 12일 왼쪽에 새로 불러와야 돼요. 여기 예 276 276 예. 내가 잘못 쓴 줄 알았잖아. 276 그래처가 없어가지고 놀라셨겠네. 자, 자 그리고 얘는 농민이니까 3번 농민이고 자 야채 500만 원 이쪽에서 거래처 하는 거지 한 군데 다 쓰면 안 돼요. 그죠? 같은 거래처인 거래만 쭉 쓰는 거지 거래처별로 내역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입력되었으면 우리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에 추가 자료 보면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만 원이고 확정분은 1억 8천만 원이다. 한도에 거의 걸렸네. 그래서 1억 2,800인데 1억 2,500이니까 예정된 매입액 없었죠. 그래서 대줄 거 없고 그래서 공제받은 거 없고 그럼 이대로 하고 저장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조금 시키니까 3점이 아니고 4점이죠. 그죠? 자, 되셨죠? 그냥 한번 써보는 연습처럼 이런 느낌이 들죠.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시원찮죠. 근데 제가 왜 많이 설명하냐면 이쪽 부분 시원찮게 이쪽 부분 시원찮게 이쪽 부분 시원찮게 나오니까 저는 전부 다 말해주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쪽만 시키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546페이지 277 자, 이런 식으로 연달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76회 나왔는데 77회 또 나온 거예요. 회사는 277 남의 상사 그리고 교재는 546 자, 546페이지 회사는 277
준비되셨나요? 자, 문제 볼게요.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요식업 영위하는 법인 106분의 6이고 그럼 제가 뭐 확인하라 그랬죠? 바로 아래에 음식점은 농음인 안 되니까 일단 얘 빼내야 되겠죠. 음식점은 농음인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쭉 내려가면 농음인은 증빙 없어도 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음식점이면 106분의 6 이것도 생각해야겠지만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중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공고가액은 3억 3천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말했던 여기에 지금 의제를 매입서라는 느낌 있나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 하라는 그 느낌 있나요? 전혀 없죠. 뭐 매입 가격은 현금 줬대. 부가세 대급금 치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 그런 느낌 없죠 문제에. 옛날 문제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때 답을 세무이급인데도 부가세 대급금 있도록 분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 나오는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나오면 의제를 매입가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다음 아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사업자한테 현금 영수증 계산서 문제 없죠? 그 다음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인가 봐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네. 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 그죠? 지금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만 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왜 이걸 추려내는 게 문제 기본 베이스다라고 표현한 게 얘 빼고 그럼 사과 농장에 계산서 받고 산 거 이것만 쓸 거네. 그럼 전자계산서 받은 거 6월 30일 날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고 자, 그리고 위에 의제류 매입 탭에 가서 (6월 30일) 날 전자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사과 20kg 21만 2천원. 자, 의제 구분 및 매입액이 1번 의제류고 이번에 요식업 법인 106분의 6 맞죠? 거래처는 사과농장. 또 전자계산서고 얘는 현금으로 했대요. 그럼 현금이고 저기요 6번까지 걸어주면 완벽하죠. 예? 여기서 이쪽으로 어떻게 가냐고요? 아, 예, 방향키 누른 거예요. 오른쪽. 예. 그렇게 해서 넘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입력은 끝났죠? 자, 입력 끝났으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1기 확정 4월부터 6월로 가고 그리고 예정 때는 뭐 매출 없다 그랬으니까 확정가가 3억 3천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도 끝이죠. 어차피 불러와질 거니까 한도 계산하면
하는 이것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또 있어요. 613페이지 마지막. 회사는 84의 문제. 자, 또 3번의 1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가정한다. 법인 음식점이란 이야기죠. 106분의 6이고 뭐 아래는 매입하는데 둘 다 주자 붙어 있으니까 농의미는 없다. 그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그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것만 시켰다. 그죠? 그럼 매입자료에서 둘 다 사업자인데 증빙이 계산서, 신용카드 잘 받았고 품목도 농산물이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럼 얘 둘 다 되니까 둘 다 입력하면 되고, 추가 자료에 1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 1기 확정 과세 표준은 2억 원이다. 1기 예정 신고 기간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좀 간단하다. 그죠? 자, 그럼 바로 작성하러 갑시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공급자 서울농산 2020년 4월 5일 계산서 받았고, 농산물 수량 200, 매입가격 1억 600, 법인 음식점이니까 106분의 6. 자, 다음 강남마트 신용카드 농산물 그리고 106분의 6. 자, 이렇게 둘 다 썼으면 이제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1기 예정 과세 표준 1억 4천, 1기 확정 과세 표준 2억. 예정 때는 매입액이 없어서 공제 안 받았으니까 매입액도 없고 공제 받은 것도 없고.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끝난 거죠. 예, 예,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도 끝이 났고, 자, 내일은 우리 433페이지 보세요. 433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볼 거예요. 대손세액 이야기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몇 번 언급했었죠. 우리 회계할 때 대손 처리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잖아. 아니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이런 것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일반 전표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하고도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거. 그래서 부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여러 군데 엮여 있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내일은 이해할 거예요. 부속 서류 중에서는 얘가 그래도 제일 잘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